유럽 항공산업계에 격렬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프랑스 공단을 거부한다니. 프랑스의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독일의 뮌헨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등 유럽 공항 컨설팅 분야의 절대적 강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폴란드의 14조 원 규모 초대형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수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작은 국가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핵심 전략을 숨기고 있었기에 유럽의 거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반전의 순간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폴란드 신공항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인 즈비그니에프 라지미르입니다. 2023년 봄, 저는 폴란드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정부 청사대회의실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운집했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폴란드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바르샤바 서부에 14조 원을 투입하여 유럽 중부의 새로운 허브 공항을 건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컨설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즉각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공항 컨설팅 업계 거물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올리비에 듀몽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고 독일 뮌헨 공항 컨설팅의 베른트 슈미트는 이미 계약서를 준비한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폴란드도 진정한 유럽 수준의 공항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그들의 속내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독점적인 영역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 후 며칠 동안 예상대로 유럽 각국의 대형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까지 유럽 공항 컨설팅 분야의 올스타전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안서들 중 제 시선을 강하게 끄는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안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시아의 공항이 유럽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재무 고위 관료인 카지미에시 사노프스키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농담이시죠? 아시아의 공항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공항 운영의 역사는 유럽에서 출발했습니다. 파리나 프랑크푸르트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의 제안서를 펼쳐본 순간 무언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약속 대신 담담하면서도 구체적인 실무 내용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은 20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공항입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항공 전문가 에바 스톨라르스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인천공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극동의 국가가 유럽 항공계에 어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유럽 컨설팅 업계의 거대 기업들과 아시아의 도전자가 맞서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저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 역시 감돌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유럽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번 신공항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설이나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쓰라린 과거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우리는 바르샤바 쇼팽공항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유명 컨설팅사를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공항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독점 기술입니다. 폴란드 직원들에게는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독일 컨설턴트들은 핵심 운영 시스템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했으며 우리 폴란드 직원들은 오직 단순 실행 업무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시스템에 종속되어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었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확실히 달라야 했습니다. 진정한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그 동반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각국 컨설팅사들과의 1차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저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제안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제안서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인포그래픽과 함께 수십 년간 축적된 컨설팅 경험, 유럽 전역에서의 압도적인 성공 사례들이 빈틈없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공항 컨설팅 기업으로서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독일 뮌헨공항 컨설팅의 제안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식 효율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운영 효율이 최소 40% 이상 향상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래 공항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폴란드를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선도적인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서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이, 과시보다는 실용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제 시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20년 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세계 최고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폴란드와 투명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에바가 제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수한 공항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항 기술, 친환경 운영, 그리고 팬데믹 대응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지미에시 사노프스키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아시아와 유럽은 다릅니다. 문화, 규모, 그리고 승객들의 기대 수준까지 모두 상이합니다. 검증된 유럽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결코 반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의 제안서를 읽을수록 묘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닮아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게 판단합시다. 곧 있을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들의 진정한 능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카즈미에 씨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바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마치 우리 폴란드의 현재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번 신공항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공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공항이 필요했죠. 과연 누가 그 꿈을 함께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운명을 결정짓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거인들과 아시아의 도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 저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편견도 없는 공정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바르샤바 컨퍼런스 센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공항 컨설 다음 화면에는 인천공항이 컨설팅을 제공했던 해외 공항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들 공항 모두 처음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는 각 지역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바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발표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팀장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스템을 강압적으로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최적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사막 기후, 인도네시아의 다도해 환경, 필리핀의 잦은 태풍까지 모든 도전을 현지 팀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입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잠재력을 폴란드 팀과 함께 시연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고조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카즈미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유럽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 아닐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각 컨설팅사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즈미에 씨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리공항공단에 묻겠습니다. 귀사의 컨설팅을 받은 공항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올리비에 듀몽은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들은 그것을 운영합니다. 다만 핵심 기술 업데이트나 주요 시스템 변경은 저희 파리공항공단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그 협의라는 단어가 결국 종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바가 인천공항 측에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분명 다릅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최지훈 팀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폴란드를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가 꺼낸 자료에는 폴란드 항공시장 분석, 기후 데이터, 심지어 폴란드인의 여행 패턴까지 상세하게 조사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팀에는 이미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5명 있으며 폴란드 문화 전문가도 별도로 영입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유럽의 컨설팅사들조차 이 정도의 철저한 현지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른트 슈미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준비성은 훌륭하지만 실제 유럽 공항 운영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의 복잡한 규정, 다국적 승객 관리 등은 아시아의 환경과는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최지훈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려고 합니다. 배운다고요? 네, 저희는 폴란드에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유럽의 규정은 폴란드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며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올리비에 듀몽이 공격적인 자세로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막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폴란드가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최지훈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 즉 인적 역량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서로 돕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공항을 단순한 직장이 아닌 자신의 집처럼 여깁니다. 청소 담당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팀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는 돈이 아니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때 갑자기 영상에서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폴란드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여러분. 저는 인천공항 운영팀의 김지수입니다. 폴란드어는 서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 직원들이 폴란드어를 배우고 폴란드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장면이 계속되었습니다. 피에로기 폴란드 만두 만들기 수업을 받고 쇼팽 음악을 들으며 문화를 익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심입니다. 기술은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냉소적이던 베른트 슈미트마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인천공항과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지훈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폴란드 직원 100명을 인천공항으로 초청하여 6개월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경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말에 올리비에 뒤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한국 전문가 30명이 최소 3년간 폴란드에 상주하며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단,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항상 폴란드 측이 갖습니다. 베른트 슈미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영 매뉴얼과 시스템의 소스코드까지 폴란드와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심사위원단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바가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카즈미에 씨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천공항은 스스로 경쟁자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최지훈 팀장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폴란드 신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더욱 훌륭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 컨설팅의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1등이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찾던 진정한 동반자를 마침내 만났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격적인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우리 실사단이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자 올리비에 뒤몽이 리무진과 함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즈미르 부위원장님. 유럽 최고의 공항 컨설팅을 직접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둘러본 파리공항공단의 컨설팅 센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의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공항을 설계하고 운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컨설팅한 브뤼셀 공항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거대한 화면에는 브뤼셀 공항의 비행기 움직임, 승객 흐름, 심지어 화장실 사용률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카즈미에 씨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벽한 공항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올리비에 뒤몽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30분 후의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컨설팅한 리스본, 아테네, 부다페스트 등 모든 공항이 파리공항공단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성공 사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리비에 뒤몽은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와 계약하신다면 특별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20%를 할인하고 불과 5분 만에 모든 폭설 대비 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을 때도 인천공항의 결항률은 제로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지훈 팀장이 우리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직원 강민재 사원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설팀 소속입니다. 남들이 보면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치운 눈 덕분에 수만 명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직업의식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공항의 해외 사업 현장을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웨이트 공항에서 일하는 알리입니다. 현지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팀이 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동 최고의 공항 운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팀으로부터 배운 노하우와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완벽하게 현지 문화에 동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이제 알리가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성공 사례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지훈 팀장이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 교육센터였습니다. 내년에 이곳에서 폴란드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자료 중 일부가 이미 완벽한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료는 폴란드 공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즈미에 씨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성공적인 계약 수주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폴란드가 발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매우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2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폴란드의 국가를 합창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합창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에바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즈미에 씨조차 말을 잃고 숙연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공항 운영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협력에 대한 진정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그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후 저는 각 컨설팅사의 제안을 매우 면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표면적인 수치로만 보면 유럽 회사들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인천공항의 공유와 성장 철학이 담긴 제안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부서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무팀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만 볼 때 파리공항공단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팀장이 뒤이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며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우리 직원들을 진정한 운영 전문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단순히 시스템 사용법만을 가르치지만요. 카즈미에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팔이든 위넨이든 결국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을 불러야 하죠. 과연 그것이 폴란드의 진정한 발전일까요? 저는 그녀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밤낮 없이 고민하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공항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정은 단순히 컨설팅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 항공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두 가지 가능한 길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검증된 유럽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들의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도전의 길입니다. 아시아의 신흥 강자와 함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폴란드의 진정한 독립과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론은 계속되었고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IT팀의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내온 기술 문서를 검토했는데요. 놀랍게도 핵심 소스코드까지 전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절대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결정적인 발견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숨기지 않고 완벽하게 공유하겠다는 그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각 컨설팅사에 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5년 후, 우리가 더 이상 컨설팅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면? 유럽 회사들의 답변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항 운영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컨설팅의 성공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트너를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컨설팅 파트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대회의실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최종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 대표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객관적인 실적을 봅시다. 유럽 회사들은 이미 검증된 성과가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에바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인천공항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유럽의 한 공항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진정한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카지미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순간 저는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의 쓰라린 기억을 상기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외국 회사에 의존하는 종속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봅시다.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고유한 길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표가 던져질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18, 반대 12. 폴란드 신공항 마르타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질문했고 멘토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편 바르샤바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 기후 특성을 분석하고 공항 설계를 검토하며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폴란드의 눈은 한국보다 습도가 낮습니다. 제설 방식을 폴란드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유럽 전체를 커버하려면 화물 터미널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낮 없이 협력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가 어머니에게 보낸 이메일이 화제가 되었죠. 엄마, 저 오늘 처음으로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멘토님이 제가 천재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비슷한 성공 소식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연수생들이 놀라운 속도로 자체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1차 연수팀이 폴란드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전문가들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폴란드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마르타의 당찬 외침에 저는 감격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1차 컨설팅의 성과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차 계약이 즉시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욱 커지고 컨설팅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폴란드 공항 혁신의 씨앗이 뿌려졌고 곧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는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분기 쇼팽공항 운영 지표가 나왔습니다. 에바가 들고 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시 운항률이 95%에서 98%로 상승했고 승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룩한 결과입니까? 네. 인천공항 시스템을 우리 폴란드 실정에 완벽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마르타를 비롯한 1차 연수생들이 현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수화물 처리 프로세스를 도입했더니 처리 시간이 30% 단축되었습니다. 그녀의 보고에 동료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인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놀라운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어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유럽이 폴란드의 혁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유럽공항협회 연례총회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로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대표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말 아시아 시스템이 유럽의 환경에서 통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협력의 철학이 통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 올리비에 듀몽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 접촉해왔습니다. 폴란드 인천공항 모델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발칸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폴란드가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인천공항공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지훈 부사장이 다시 바르샤바를 찾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공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대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허브가 되어 주변국들과 공항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천공항이 기술을 제공하면 폴란드가 유럽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전파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유럽 공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폴란드는 동유럽 항공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 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주도로 동유럽 공항혁신 포럼이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12개국이 참여했고 인천공항이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의장으로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동양의 지혜와 유럽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폴란드의 리더십, 아시아 유럽 협력의 모범, 공항산업의 새로운 축 형성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조차 이제는 조심스럽게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봄, 폴란드발 공항 혁신의 바람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웃나라 체코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폴란드의 성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체코 교통부 장관이 직접 바르샤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프라하 공항 현대화를 위해 폴란드 인천공항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타를 비롯한 우리 폴란드 전문가들이 체코로 파견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마르타의 소감처럼 체코에서의 성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프라하 공항의 운영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동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두 번째로 합류했고 이어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각국은 자국 직원들을 폴란드로 보내 교육받게 했습니다. 한 언론은 폴란드를 동유럽 공항 교육의 메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칸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갈등으로 협력이 어려웠던 이 지역 국가들이 공항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항은 평화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공항공사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세르비아도 동의했고 심지어 코소보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항이 화해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 역시 이러한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지훈 부사장이 이끄는 팀이 확대되었고 이제는 유럽 전담 조직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공항의 협력 철학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2025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부 유럽 공항 혁신 서밋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최국은 체코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닌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인천공항이 보여준 협력 모델을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체코 총리의 개회사였습니다. 서민회는 중부 유럽 15개국 대표들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프라하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추구한다. 동서양의 지혜를 모아 미래의 공항을 건설한다. 저는 폴란드 대표로서 축사를 했습니다. 2년 전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공항이 유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협력 정신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5분간 기립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도 이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먼저 접촉해왔습니다. 우리 스키폴 공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인천 모델의